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게 무슨 단체인지 우리 최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단체인가요? 예, 이게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그리고 공중성 때문에 방송으로 나간 내용은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 민간 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네. 저도 이 뉴스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저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다 심의를 넣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일반인 누구나 방심위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클릭 3번 하시면 돼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클릭, 그다음에 전자민원 클릭, 그다음에 내용 쓰시고 클릭. 예. 혹시 뭐 불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빼고 정치쇼는 빼고. 네. 아니 정치쇼가 불만이 없게끔 방송을 해야지. 저희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제기하지 마시라 이런 말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방심위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보니까 특정 PC에서 민원이 너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특정 PC에서. 이상해서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어떤 내부에 있는 김모 지금 전 팀장이죠. 파면이 돼서 김모 팀장 사무실에서 뭔가 민원이 계속 작성된 걸로 드러났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지난 6년간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본인 이름이 아니라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3자 명의를 동원해서 작성을 했죠.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딴 사람이 한 것처럼 해서. 근데 이 중에서 무려 33건이 실제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법정 제재, 뭐 행정지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전파 재승인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벌점이 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송사 특히 지금 뭐 우리가 케이블 TV나 위성 TV 또 지상파 TV를 통해서 보는 이 매체들이 뭐 평생 혹은 뭐 영원히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3년 내지 5년마다 제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제허가 심사를 했는데 탈락을 했다. 그 방송 전파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청부 심의가 되는 거죠. 정치적 심의. 뭐 어떤 사안을 심의를 했냐 봤더니 주로 정치적인 관련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JTBC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는데 보도 시사 프로그램 18개를 했는데 그중에가 9개가 JTBC 거예요. 근데 JTBC 표적 심의라고 주장할 만하네요. 네. 그리고 그 JTBC 관련비는 12건 가운데 뉴스룸에 대한 요청이 8건이었고요. 또 되게 신기한 게 그 JTBC의 2016년 10월에 방송된 김재동의 톡투유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방송이 2016년 10월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은 2015년에 됐는데 1년이 지나서 이걸 심의를 요청한 거예요. 민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게 얘기가 뭐가 됐냐면 김재동 씨가 군장성 배우자 호칭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갔다 왔다. 이게 당시에 국방부와 자한당이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이 지난 걸 보통 정상적인 경우면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으면 잘 봐야 재방송쯤 보고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년 뒤에 이걸 다시 보고 했다? 그거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인지 후 한 달. 인지 후 한 달. 그러니까 알고 있었더라도 내가 인지한 거가 2016년 뭐 7월이다. 뭐 이렇게 1년 지나도. 이분은 굉장히 뒤늦게 찾아보셨나 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걸 봤는데 그럼 과연 이분이 청부심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분 주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 그래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청부 살인이네. 청부 살인.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박만 위원장이었나요? 2016년이면. 박효종 교수 아닌가요? 박만 박효종. 11년부터 17년까지. 2011년에서 17년이면 박만 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박효정 위원장.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아직 이걸 방심위가 이제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밝혀져야 될 사안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한 언론에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부위원장이면 권모 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뭐 A 씨라고 표현돼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하간 뭐 일단 그 팀장의 주장인 거죠. 주장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근데 사실 보면 팀장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사실 뭐 진짜 어떤 정치색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말이죠. 자, 그래요. 박효종 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기 위원장을 맡았네요.
어쨌든 불똥이 튀게 생겼어요. 네. 팀장이 그렇게 밝혔으니까. 네. 그 팀장은 그래서 파면이 된 겁니까? 네, 파면됐고요. 지금 검찰 조사 들어갔고요. 그 아까 부위원장이었던 그 A 씨의 반론은 뭐냐면 민원인이 없어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직권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굳이 뭐하러 허위 심의를 지시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꾸며서라도 특정 방송사를 제재하고 불편한 얘기를 입을 막아야겠다라는 시도를 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위원이 이거는 직권 남용도 될 수가 있고 방송사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자, 방송심의. 우리 저 최민희 의원님이 방송위원장 직무대행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쳐져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였죠. 그게 무슨 방송위원회는 무소속 독립기구입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구예요. 네. 그런데 정부기구에서 방송 정책을 하거나 심의를 하는 게 방송 독립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기능은 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요. 네, 그런데 방심위원들, 방송통신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주죠. 왜냐하면 심의를 할 권한을 가져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뭐 간단치 않네요. 이거는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장악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치심의, 표적심의라고 비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이 직원의 주장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했다면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건 뭐 정부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의문이 이 방심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방송에서 제멋대로 방송하면 또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방송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어떤 개인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 의견을 갖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거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선정성이나 폭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랜 논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요걸 이제 심의하는 내용이 그 중립성, 공정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성 심의를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정말 완전히 50대 50으로 갈라져서 한 20년째 논란 중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이렇게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 보면은 방송 부적합 언어라든지 뭐 진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패널이 다 한쪽 편이야. 이런 식의 뭐 토론이라든지 토크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종편 보면 완전 그냥 일방적 정치적 편향적 패널로 오직 그냥 반대파 비난만 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심의 올라가도 전부 무혐의 받았어요. 하여튼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잘해주길 바라는데 좋은 기구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신학기가 되니까 교복을 폐지하자 이런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제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건지. 우선 부모님의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들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우선 첫째, 교복이 불편합니다. 교복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긴장시켜요. 그런데 예쁘죠. 그리고 뭔가 교복을 입히면 아이들이 규격화된 느낌이 드니까 선생님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시선, 학생 같다라는 이 시선에 만족시키는 그래서 첫째,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체육복과 생활복을 입고 가보려고 우리 딸의 경우 어떤 날 갑자기 일찍 학교에 가요. 그런 날은 체육복 입고 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문에서 안 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불편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여학생의 경우 치마 입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다리가 시리고. 그래서 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데 그 바지를 입은 여학생에 대한 아주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허용하는 그 뭐지 중고등학교가 한 30%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지는 전 너무 그것도 이상해요. 추운 날에만. 그것도 확인증을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바지 스커트 걸렀어. 그거는 허용을 해줘야지. 그쵸.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복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한 벌당
20만 원에서 아이고. 30만 원이 평균인데 예. 고가에 더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아이들이 자꾸 자라는데 교복값이 비싸다. 자, 근데 이런 불만. 이문실님은 교복을 입으면 사복을 많이 사지 않아서 좋아요.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생활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생활복은 뭐냐면 예. 체육복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활복을 선호하죠. 네. 예, 그래서 교복은 뭐 입고 싶은 친구는 입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출퇴근 아니 학교 등하교 등하교 해도 예. 허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좋은 움직임도 있어요. 교복 공동구매, 교복은행. 그래갖고 제가 한번 가서 사 보니까 네. 언니들이 입던 교복, 오빠들이 입던 교복, 형들이 입던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것을 이제 빨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아이들한테 파는데 교복 2벌에 10,000원 정도? 그냥 거저네요.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왜 이거 사냐 물어봤더니 한 복은 새 거 사고 한 벌은 네. 나머지는 아이들이 크니까 여벌로 2벌 정도 더 살 때는 교복은행에 오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정말 교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 학부모 또 학생의 그 화두가 돼버렸군요. 네. 예. 그래요. 여학생 교복 바지 허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릴라 의견도 있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복이 좋아요라고 하셨고요. 네. 비싸면 안 좋죠. 다만 그 품질이 좀 예. 떨어져서 그렇죠. 다른 기성복과 비교했을 때. 예.